할아버지도 귀 안 들려요? 비키라고요. 여기서 냄새나게 있지 말고. 젊은 남자가 큰 백팩을 든 채 철수를 밀쳤습니다. 철수는 뒤로 휘청거렸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70세 할아버지가 젊은이와 싸울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철수의 코에 이상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이 냄새는 30년간 화학물질을 다뤄온 그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염속의 화합물의 날카로운 향기였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그냥 늙은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다시 철수를 밀치려던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났습니다. 철수가 남자의 손목을 단단히 잡은 거였어요. 젊은이, 그 가방에서 나는 냄새 뭔지 아시죠? 철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깊이에는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화생방 전문가의 날카로운 직감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철수는 어떻게 될까요?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철수는 눈을 떴지만 한동안 천장만 바라봤어요. 옆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6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적응이 안 됐어요.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혼잣말이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대답해주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철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지만 참을만 했어요. 70년을 살아온 몸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했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하얀 머리와 깊게 패인 주름. 30년 전 화생방 연구소에서 일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바빴는데 철수는 작게 웃었어요.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방사능 물질. 위험한 것들을 다루는 일이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혼자 사는 늙은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려놓고 앉았어요. 계란 하나와 김치, 그리고 밥 한 공기. 예전에 아내가 차려주던 푸짐한 상과는 너무 달랐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병원 가시는 거죠?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들과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더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응, 오늘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야. 몸 조심하시고요. 바빠서 같이 못 가서 죄송해요. 괜찮다. 혼자 갈 수 있어. 그럼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수의 가슴 한편이 시큰해졌어요. 나도 저런 아버지였나? 문득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젊을 때 일에만 빠져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들과 제대로 놀아준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걸었어요. 급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역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녔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을 보며 걸었어요. 아무도 철수를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투명 인간인가?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동료들이 박 박사님이라고 부르며 인사했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가는 할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지하철에 올랐어요. 한산한 오후 시간대라 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화생방 연구소에서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철수는 화학물질 전문가였어요. 각종 독가스와 화학무기의 성분을 분석하고 대응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어떤 화학물질인지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이것도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를 달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은 혼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모두 각자의 걱정을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철수님, 들어오세요.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젊은 의사가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나이에 비해 아주 건강하시네요. 정말요? 네,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꾸준히 운동하시고 규칙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건강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가 달라질까요? 가족분들도 안심하시겠어요. 네. 가족이라고 해봐야 아들 하나뿐이었어요. 그마저도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했고요. 병원을 나서며 철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자신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질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없고 아들과는 멀어져 있고
할 일도 없었어요. 문득 30년 전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생각났습니다. 김 박사는 작년에 세상을 떠났고 이 박사는 치매에 걸렸다고 들었어요. 우리도 다 늙었구나. 철수의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지하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철수의 코가 움찔했어요. 30년간 화학물질을 다뤄온 코가 반응한 거였습니다. 이 냄새는 미묘하지만 분명했어요. 일반 사람들은 모를 만한 화학 냄새였습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승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30년간 쌓인 경험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철수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화생방 전문가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철수는 느꼈습니다. 오늘이 평범한 하루가 아닐 거라는 걸. 냄새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철수는 코를 킁킁거렸어요. 30년간 화학물질을 다뤄온 경험이 온몸에 경보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염석의 화합물이야.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왜 지하철에서 이런 냄새가 날까요? 철수는 천천히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스마트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냄새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큰 백팩을 메고 있었는데 계속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남자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추운데도 말이에요. 저 사람이 수상해. 철수의 눈이 남자에게 고정됐어요. 백팩에서 미묘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남자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냄새가 더 강해졌습니다. 맞아. 저 백팩에서 나는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연구소에서 느꼈던 긴장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철수는 급히 영무실을 찾았어요. 지하철 한 칸 끝에 작은 문이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 영모님 계세요?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26세쯤 되어 보였어요. 이름표에는 최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화학 냄새 같은데. 화학 냄새요? 민지는 코를 킁킁거렸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못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냄새 안 나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염석의 화합물 냄새가. 할아버지,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후각이 예민해진다고 하던데. 철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믿어주지 않는 거였습니다. 저는 30년간 화학물질을 다뤄온 사람이에요. 이 냄새는 분명히... 네, 그렇다고 하시면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승객들도 많고. 말끝을 흐렸어요. 대충 넘어가려는 게 뻔했습니다. 철수는 답답했어요. 하지만 더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대답이었어요. 철수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 젊은 사람들 눈에는 그냥 신경질적인 노인으로 보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냄새는 계속 나고 있었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시 그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이동혁이라는 이름표가 보였어요. 회사원 같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이동혁의 손이 계속 백팩을 만지고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철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팩에서 미세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아주 작은 전자음이었습니다. 철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타이머야. 확신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동혁이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동혁의 눈에는 당황스러운 빛이 어려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철수는 마음속으로 소리쳤어요. 저 사람이다. 이동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팩을 더 꽉 껴안았어요. 그리고 지하철 다른 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도 따라갔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동혁은 환기구 근처로 갔어요. 그리고 백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환기구에 뭔가를 설치하려는 거야?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화학 테러였어요. 환기 시스템을 통해 독가스를 퍼뜨리려는 거였습니다. 철수는 다시 민지에게 달려갔어요. 민지 씨,
정말 위험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 남자 봐요. 환기구에 뭔가 설치하고 있어요. 민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할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다른 승객들이 불안해해요. 저는 화생방 전문가였어요. 30년간 국방부에서. 네,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 말 좀 들어봐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다른 승객들이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저래? 나이 들면 저런다던데.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철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30년간 나라를 지켜온 자신이 이제는 그냥 이상한 노인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했으니까요. 철수는 이동혁에게 직접 가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직접 막아야겠어. 70세의 몸이었지만 마음만은 30년 전 그 젊은 화생방 전문가와 같았습니다. 이동혁이 환기구에 손을 뻗었을 때였어요. 철수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잠깐만요. 이동혁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가방에서 나는 냄새, 염속의 화합물이죠? 이동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확신했어요. 자신의 직감이 옳았다는 걸. 이동혁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손으로는 백팩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철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젊은이, 그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회사원이에요.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지만 이동혁의 눈빛이 계속 흔들렸어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너무 뻔했습니다. 철수는 30년간 화생방 분야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을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가방에서 삐삐삐 소리 나는 거 타이머죠? 이동혁이 뒤로 물러섰어요. 미친 말씀 마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른 승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싸우나? 할아버지가 왜 저래? 승객들이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진짜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냥 구경거리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위험한 상황인데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동혁이 다른 칸으로 도망가려 했어요. 잠깐. 철수가 이동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70세의 힘이었지만 의외로 단단했어요. 놓아요. 왜 이러세요? 소리를 지르며 팔을 뿌리쳤어요. 그 순간 백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화학 냄새가 더 강해졌습니다. 철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화학물질이야. 이동혁이 급히 백팩을 주워들었어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빨리 와보세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민지가 귀찮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다른 승객들한테 민폐예요. 이 사람이 환기구에 뭔가 설치하려고 했어요. 네? 민지는 이동혁을 봤어요. 이동혁은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이마에 땀이 범벅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던 건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봐요, 할아버지. 그냥 오해였나 봐요. 철수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눈앞에 위험이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30년간 화생방 연구소에서. 화생방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할아버지,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철수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받을 사람인가? 30년간 나라를 위해 일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냥 귀찮은 노인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동혁이 다시 환기구 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철수는 다시 이동혁을 쫓아갔어요. 그때 지하철에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역은 홍대 입구, 홍대 입구역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곧 더 많은 사람들이 탈 거였습니다. 철수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져. 이동혁이 백팩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어요. 금속으로 된 작은 통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순간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화학 살포장치야. 30년 전 연구소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독가스나 화학물질을 퍼뜨리는 장치였어요. 이동혁이 환기구 근처에 장치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안 돼. 소리치며 달려갔어요. 70세의 몸이었지만 마음만은 젊었습니다. 비켜요.
이동혁이 철수를 밀쳤어요. 철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등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여러분, 위험해요. 이 사람이 독가스를 철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그냥 쳐다만 볼 뿐이었어요.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한가 봐. 요즘 노인분들이 많이 그렇대. 수근거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철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이동혁이 다시 장치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작은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철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어요. 젊은이, 당신도 사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을 하려는 거예요? 이동혁의 손이 멈췄어요. 그의 눈에 잠깐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제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이동혁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거든요. 가족이요? 화학 공장 사고였어요. 정부도 회사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이동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화학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철수는 이제 이해했어요. 이동혁이 왜 이런 일을 하려는지 말이에요. 복수였어요. 그리고 절망이었습니다. 젊은이,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답이에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철수의 가슴이 아팠어요. 이동혁의 아픔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자신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면 안 돼요. 무고해요? 모두가 모른 척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 지하철이 역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올라탔습니다. 철수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 올라탔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까지 모두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수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 이동혁은 여전히 환기구 근처에서 장치를 만지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1993년이었습니다. 화생방 연구소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어요. 어느 날 화학 공장에서 독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철수는 긴급 출동팀의 리더였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어요. 동료 한 명이 독가스에 중독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었어요. 함께 일한 지 10년이 된 소중한 동료였습니다. 김 과장님,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김 과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철수가 조금만 더 빨리 도착했다면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후회가 30년 동안 철수를 괴롭혔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철수는 이동혁에게 다시 다가갔어요. 젊은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그만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이동혁의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제 아내와 딸이 화학 공장 근처에 살았어요. 독성 물질이 새어나온 걸 몰랐어요. 철수는 숨을 멈췄어요. 아내는 폐암으로, 딸은 백혈병으로 둘 다 떠났어요. 이동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정부도 회사도. 철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동혁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정말 미안 유감이에요. 진심이었어요. 자신도 그런 일을 막지 못했던 화생방 전문가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당신 가족처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철수는 깊이 생각했어요. 이동혁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그때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지나갔어요. 엄마, 이 아저씨들 왜 싸워? 모르겠다. 빨리 가자. 철수는 그 아이를 봤어요. 맑은 눈망울이 이동혁의 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동혁 씨, 저 아이 보세요. 이동혁도 아이를 봤어요. 순간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딸도 저랬겠죠? 엄마 손잡고 걸어다니고. 그만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딸이 천국에서 보고 있어요. 아빠가 다른 아이들을 해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까요? 이동혁의 손이 멈췄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동혁의 손가락이 실수로 버튼을 눌렀어요. 삐익! 작은 소리와 함께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철수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시작됐어. 화학 냄새가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기구를 통해 독가스가 퍼지고 있었어요. 철수는 30년간의 경험을 총동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환기 시스템을 차단해야 해. 그리고 중화제가 필요해. 철수는 급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지하철역 어딘가에 청소용품이나 응급처치용품이 있을 거였습니다. 민지 씨, 빨리 와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민지가 짜증난 표정으로 왔어요. 할아버지 정말 이제 그만. 구급함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청소용품. 철수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더 이상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는 톤이었습니다. 왜요? 지금 독가스가 퍼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요. 철수의 눈빛이 30년 전 화생방 전문가의 그것으로 바뀌었어요. 민지는 그 진지함에 압도됐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30년간 국방부 화생방 연구소에서 일했어요. 지금 제 말을 믿고 따라해야 해요. 목소리에 권위가 실려 있었어요. 민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철수의 표정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구급함은 저쪽 벽에 있어요. 철수는 달려가서 구급함을 열었어요. 알코올, 붕대, 그리고 중탄산 나트륨이 들어있었습니다. 다행이야. 중탄산 나트륨이 있어. 철수는 청소용품 창고도 찾았어요. 거기에는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있었습니다. 이걸로 간이 중화제를 만들 수 있어. 철수는 빠르게 작업하기 시작했어요. 30년간의 경험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이동혁이 다가왔어요. 뭘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실수로 시작한 걸 막으려고 해요. 제가 도울게요. 이동혁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환기 시스템 전원을 꺼요. 빨리. 이동혁은 급히 환기구 근처로 갔어요. 전원 스위치를 찾아서 껐습니다. 환기음이 멈췄어요. 이제 중화제를 뿌려야 해요. 철수가 만든 중화제를 환기구 주변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화학 냄새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미 일부 독가스가 퍼진 상태였거든요. 몇몇 승객들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공기가 이상한데? 철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더 빨리 해야 해. 철수는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김 과장을 구하지 못했던 그날 말이에요.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철수의 손이 더 빨라졌어요. 그 순간 철수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승객들의 기침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린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목이 아파요. 왜 그러지? 괜찮아. 철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30년 전 그 악몽이 다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절대 안 돼. 이번에는 반드시 막아야 해. 철수는 더 빠르게 중화제를 뿌렸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70세의 몸은 한계가 있었거든요. 민지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이걸 환기구 안쪽까지 넣어야 해요. 민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철수의 진지함과 전문성을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협력하여 중화제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화학 냄새가 조금씩 약해졌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동혁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목소리에 절망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승객들을 다른 칸으로 대피시켜요. 빨리. 네, 이동혁은 승객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잠시 다른 칸으로 이동해 주세요. 왜요? 뭔 일이에요? 공기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승객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크게 기침을 했어요. 뭔가 이상해. 목이 너무 아파. 그제서야 승객들이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정말 공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목이 아파요.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천천히 다른 칸으로 이동하세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경험에서 나오는 권위가 있었어요. 승객들이 조금씩 진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도 도왔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천천히. 승객들이 하나둘씩 다른 칸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독가스의 농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었거든요. 철수는 마지막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환기구를 완전히 막아야 해. 철수는 자신의 재킷을 벗었어요. 민지 씨, 이걸로 환기구를 막아요. 네. 두 사람이 함께 환기구를 막았어요. 독가스 확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어요. 홍대 입구역입니다. 문이 열리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야. 늦지 않았어. 승객들이 급히 지하철에서 내렸어요. 모두 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승객이 내린 후 지하철 안에는 철수, 민지, 이동혁만 남았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동혁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뭘 한 거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였습니다. 철수는 이동혁 앞에 앉았어요. 젊은이,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을 해치려고. 당신도 피해자예요.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철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잖아요.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이동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아내와 딸이 정말 이런 걸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닐 거예요. 철수는 이동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당신 가족은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이에요. 이동혁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2년 동안 쌓인 분노와 슬픔이 모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처음에 할아버지 말씀을 안 믿어서 죄송해요. 철수는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젊은 사람 눈에는 그냥 이상한 할아버지로 보였을 테니까.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영웅이세요. 철수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지하철역에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지가 나서서 설명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화학 테러를 막아주셨어요. 경찰들의 눈이 커졌어요. 화학 테러요? 네. 이 젊은이가 실수로 독가스를 뿌렸는데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막았어요. 이동혁도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체포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경찰이 이동혁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하지만 이동혁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뭘요? 제정신을 차리게 해주셔서요. 이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 가족을 기억하겠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이동혁이 경찰들과 함께 나간 후 지하철 안에는 철수와 민지만 남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화생방 전문가셨어요? 30년 전 이야기예요. 이제는 그냥 늙은 할아버지죠.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대단한 분이세요. 철수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3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연락처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가끔 안부 인사드리고 싶어요. 철수는 활짝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3일 후 철수의 집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뉴스 봤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던 예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지하철에서 화학 테러를 막으셨다고요? 정말이에요? 응, 그냥 우연히. 우연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화생방 전문가셨다니. 철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자신의 과거 직업을 안 건 처음이었거든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별거 아니라니요. 30년간 나라를 지키신 거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무관심했던 거.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들과 이렇게 대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괜찮다, 아들아. 이번 주말에 가족들이랑 놀러 갈까요? 손자도 할아버지 자랑하고 싶어 해요. 철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철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정말 달라지는 건가?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할아버지, 저 민지예요. 반가운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 좋아요. 그런데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지하철 공사에서 할아버지께 감사패를 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감사패? 네, 그리고 시청에서도 시민 영웅상을 주신다고 해요. 철수는 당황했어요. 그런 걸 받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해야 할 일 했을 뿐인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덕분에 살았어요. 음,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있어요.
뭔데? 제가 화생방 안전교육을 받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하시던 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철수의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감사해요. 그럼 이번 주에 만날까요? 그래, 좋다. 전화를 끊은 후 철수는 거울을 봤어요. 예전과 같은 얼굴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일주일 후 카페에서 민지와 만났어요. 할아버지! 민지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민지야, 여기. 둘이 마주 앉았어요. 요즘 어떠세요? 바빠졌어. 아들이 자주 연락하고 손자도 놀러와.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시청에서 안전교육 강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민지의 눈이 반짝였어요. 대박 받으실 거죠? 고민 중이야. 나이가 많아서. 할아버지,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할아버지의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철수는 민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해볼까? 당연하죠. 저도 첫 번째 수강생이 될게요. 두 사람이 웃었어요. 할아버지, 그런데 이동혁 씨는 어떻게 됐어요? 얼마 전에 소식 들었어. 환경보호단체에서 일하기로 했다더라. 정말요? 응. 올바른 방법으로 환경을 지키는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다행이에요. 복수가 아니라 희망을 선택한 거네요. 그래,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어. 그때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없어요. 그래?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철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내를 잃고 외로웠던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민지를 손녀라고 생각해도 되나? 당연하죠.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 한 달 후 철수는 시청 강당에서 첫 번째 안전교육을 했어요. 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 학생들, 그리고 민지도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금세 안정됐어요. 30년간 화생방 연구소에서 일했고 최근에 지하철에서 작은 일을 겪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전은 특별한 사람만이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수는 그날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도 가르쳐줬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젊은 직장인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더 관심 가져야겠어요. 저는 화학을 전공하는데 안전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어요. 철수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민지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으셨어요. 고마워. 다음 주에도 강의 있으시죠? 응, 앞으로 계속할 예정이야. 저도 매번 올게요. 그러지 말고 내 일도 해야지. 할아버지 강의가 제 일 중에 가장 중요해요. 두 사람이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생각했어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민지라는 소중한 손녀도 생겼어요. 그리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구나.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내가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아버지,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요리 배웠거든요. 정말? 그럼 가야지. 철수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새로운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70세에 찾은 새로운 인생이었어요.